안녕하세요. 제이딕입니다. 11월 3일 금요일 밤 9시 38분 비트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또 이제 한번 쭉 살펴볼 텐데, 오늘은 비트코인하고 지수를 안 봤었으니까 지수도 한번 보고, 알트코인들 요즘 요청이 많아서 한번 보고, 지금의 상황이 이제 또 어떤 상황인가 이런 걸 또 봐야 되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를 먼저 이제 살펴보면, 자, 우리가 이제 요때 단기적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 이 자리를 음봉 없이 양봉으로 돌파해야 되는 게 원래 베스트죠. 종가로는 돌파했어. 그러면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그런데 중요한 자리를 돌파할 때, 이걸 좀 확대해 볼까요? 중요한 자리를 돌파할 때 어떻게 돌파하는지는 우리 이제 계속 제가 강요하지 않아도 이제 다 아시잖아요. 우리 채널에서 구독하신 분들 그리고 또 회원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 자리를 넘는 게 중요한데, 일단 양봉으로 넘었어. 좋은 양봉이 나왔지. 근데 마지막 한 번 더 양봉이 붙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제일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올라갈 때, 이 자리를 넘을 때, 이 자리를 이렇게 넘을 때마다 어떤 식으로 넘는 게 가장 베스트냐면, 이런 식으로 넘어야 좋아요. 이렇게 양봉, 세 번째 양봉으로 넘어야 돼. 그게 가장 좋아요. 그게 가장 좋은 모습이고, 두 번째로 딱 넘었을 때는 아리까리한 거야. 이게 다음날 여기서 한 번 양봉이 더 나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음봉 하나가 나오면서 양봉, 음봉 이렇게 돼버리면, 더군다나 그러면서 꼭지를 따버리면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언덕을 넘을 때 어떻게 넘는지는 반드시 봐야 된다. 그럼 얘 어떻게 됐어요? 이제 끝나겠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올라갔으면 이게 마지막 5파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조정이 나오겠지. A, B, C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그걸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항상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디폴트 값으로 생각해야 돼. 여기서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여기 A 나왔다가 B파가 이렇게 갔는데 여기 이렇게 돌파하다가 또 무너져.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삼봉 형태의 단기 삼봉 형태가 나오겠지.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돼? 그 다음에는 요 21선을 깨는지 안 깨는지를 봐야겠죠? 그리고 또 뭘 봐야 되죠? 일목균형표상 얘가 구름대 하단으로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 후행지표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다 봐야 돼. 그걸 다 보면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제가 이 끄트머리에 와가지고 항상 했던 얘기 있었죠. 여기 와서 제가 줄곧 얘기했던 거, 얘가 1파, 예를 들어서 2파, 여기 3파, 그죠? 3파, 4파, 5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죠? 이게 파동 변화의 법칙. 4파와 2파는 길이도 다르고 그 모양도 다르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나와서 여기가 5파 끝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ABC가 나와야겠지. 그죠? 그러면 뭐야? 이게 이제 3의 1파일 수도 있어요. 3의 1파. 3의 1파. 그럼 여기 3의 2파. 그럼 이제 3의 2파 조정받고 나면 3의 3파 나오겠지. 그렇게 이제 한번 예측을 해볼 수는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계속 지켜봤던 게, 보조지표를 본 것 중에 하나가 뭐 있었어요? 여기 RSI 있었죠? RSI. 이거를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 왜 그랬죠? 얘가 RSI를 압박을 받는다고. 80이 넘었으니까 한번 이렇게 꺾어줘야 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매수 타점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생겼어요. 얘가 요 70 여기 지점이나 아니면 요 RSI에서 얘도 이제 그 보조 지표니까 요 자리를 지키고 다시 올라가면 또 이제 상승의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볼 수 있냐면, 제가 주봉이랑 월봉에서는 RSI가 아직 압박을 덜 받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일단은 뭐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한때 이제 초보분들이 이런 거 많이 따지는데, 이거 뭐죠? 이렇게 얘는 서서히 올라가고 있지만 얘는 이렇게 내려오는 거. 그죠?
요런 식으로 되면 디커블링 되는 거잖아. 얘 가격은 올라가는데 얘는 내려가는 요런 모양새. 초보분들 요런 거 보면서 이거를 뭐라 그래? 반대로 나오는 거. 다이버전스라고 하죠. 다이버전스. 그래서 요런 거 다이버전스라고 해서 반대로 RSI는 이렇게 꼬라박는데 얘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요런 국면이 되면 이거 하락 다이버전스가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그냥 보조 지표상, 그래서 이제 그냥 감각적으로 알게 되는 거지. 이쯤 돼서 한번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얘가 이제 내려오면서 얘가 쫙 빠졌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조금만 지켜보세요. 언제까지? 요 21선 닿을 때까지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봉이 2개 나오거나 아니면 오늘 말아 올려야 돼, 무조건. 어디까지? 여기 음봉이, 이 꼭지단 이 음봉의 고점을 넘어야 돼. 그래야 이제 얘는 다시 상승할 수 있어. 지금 RSI가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71 언저리까지 내려왔으니까, 지금 70 거의 가까이 왔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를 다시 넘어야 돼. 얼마? 35,971불. 그죠? 요 자리, 35,971불을 넘으면, 이제 다시 이제 상승 가능성이 있는 거죠. 비트코인 2개, 음봉 2개 뜨니까 메이저 알트들,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한번 쭉 보세요. 리플, 그죠? 이런 애들도 지금 같이 꼬라박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하고 같이 커플링 되어서 가고 있는 대형 알트들, 메이저 알트들, 요런 애들을 잘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우리는 편집증적인 자세로 의심하고 판단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아무리 얘네들이 막 시총이 크고 뭐 어쩌고 막 앞으로 향후 막 이런 얘기가 나와도 항상 의심을 하세요. 그래야 결국 내 돈이니까, 결국 내 돈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거니까 남의 말 들을 것도 없어. 제 말에 막 제이득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냥 나는 믿고 갈래,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돼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남의 말에 막 이렇게 내 돈을 이렇게 쥐어주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실력을 자꾸 키워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결과적으로 음봉 3개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재차 올라가기를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너무 뭐 쫄 거는 없다. 야, 이제 좀 큰일 났다. 이제 다시 이제 떡락한다. 또 이런 그런 또 이제 허무맹랑한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 없고, 얘가 요 자리 항상 우리는 이제 알고 있잖아. 이런 모양이 나오면 여기 돌파했던 이 자리까지 내려온다라는 거는 그냥 뭐 그 정도는 내가 뭐 받아들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우리가 수치적으로 볼 때도 잘 보세요. 우리가 수치적으로 이거를 판단할 때도 얘가 이 저점에서 여기 오를 때 33% 올랐어요. 최고점까지. 그러면 이 고점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한다면, 이거 지워볼까요? 얘가 이 고점을 대비해서 여기 최고점을 찍고 내려온다면,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몇 프로겠어?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거의 한 12%? 10% 내외로 해가지고 요 정도 내려왔다가, 그쵸? 제가 이 멤버십 회원분들한테는 제가 그런 차트 공부도 올렸지만, 요렇게 한 10% 내외로 움직였다가 다시 반등하게 되면 얘는 되게 상승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조금 관망하면서 20선까지 내려온다 생각하고 지금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금 왜냐하면 5선을 깨고 내려왔잖아. 이거 보이시죠? 이거? 항상 제가 이제 굳이 막 언급하지 않아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이렇게 5일선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죠? 제가 얘기했잖아. 항상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캔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음봉이 이렇게 꼭지 따는 모양이 있으면 일단 나온다. 그죠? 이거 다음 봉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일단 나오고 기다려본다라는 거죠. 근데 얘가 5선마저 깨. 그럼 당분간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꼭지에서 나오는 모양 중에 하나잖아. 지금 여기 이제 그럴 수 있어. 그러지 않는 조건은 뭐다? 무조건 이 꼭지의 고점을 넘어야 된다. 이거 항상 얘기했던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혹여나
뭐 보지 못하고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볼 수 있어야 돼.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 너 또 떨어지니까 또 떨어지는 소리 하고 있네. 또 이제 막 그러는데 어쩔 수가 없다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해야죠, 뭐. 그죠? 그리고 주봉을 한번 볼까요? 주봉을 좀 조심해야 돼. 주봉을 보면 얘가 이번 주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음 주에는 무조건 이 주봉의 고점을 돌파해야 돼. 그러니까 1사분면 위에서 올라가야 돼. 그죠? 35,971부를 회복해야 돼. 다음 주에는 무조건. 그렇지 않으면 안 좋아. 왜냐면 음봉 3개가 또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얘기야. 31,829불까지 또 내려올 가능성이 또 생겨. 그죠? 꼭지 따고. 그래서 항상 하는 게, 주봉도 마찬가지죠? 양봉으로 넘었는데 음봉이야. 그죠? 그러면 다음 주에는 무조건 양봉 3개가 붙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또 빠지는 거야. 그럼 이제 뭐야? 이게 전형적인 W자 형태로 올라간 그런 모양하고 비슷하게.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크게 막 쫄지 않았던 이유는 뭐야? 이게 삼봉 모양은 아니잖아.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봉상으로도 얘가 여기에 시가인 34,541불, 요 정도에서 마무리 주어줘도 좋다. 이번 주에는 34,500불 정도에서 끝내주면 다음 주에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다. 꼬라박을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봉상 보면 또 이런 식으로 월봉상 꼭지 따면 또 안 좋죠. 그래서 내년 1월까지 안 좋을 수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꼭지를 따버리면 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도 잘 봐야겠죠. 양봉, 음봉 다음에 양봉 3개 이런 식으로 요거를 이제 희망해 볼 수 있는데 아직 이제 그걸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얘도 한번 잘 지켜보시면서 관망해야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보기에는 뭐 그다지 막 되게 막 큰일 났다 뭐 이런 모양은 아니니까 한번 잘 지켜보시면서 당분간 하루 이틀 정도는 한번 그냥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 감기가 그냥 저 독감을 앓고 났는데 계속 그냥 안 좋네요. 요즘 일이 많아서 그런지. 나스닥은 어때요? 그죠? 나스닥은 음봉 3개 나왔어. 그죠? 음봉 3개 나온 다음에 이제 이번 11월에 한번 해보자. 이제 11월에 반등을 기대해보자 했는데, 다행히 이제 올라왔어. 그쵸? 가장 애매한 때가 언제냐면, 막 어중간한 시기에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아예 그냥 1일부터 그냥 올라버렸어. 일단 쫙 올라버리고 좀 빠지더라도, 괜찮거든요. 근데 애매한 시기에 뭐 한 7일, 8일쯤에 이제 스물스물 아주 천천히 올라가. 그러면 이제 애매해. 그쵸?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이게 그 혼마 문해이사가 얘기했던 전약 후강. 그죠?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전약 후강이 뭐예요? 월로 쳤을 때, 월 초에 약하고 월 말에 강하면 어떻게 된다? 그거는 상승의 어떤 추세에서 나오는 어떤 전형적인 어떤 모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정강 후약이 있죠. 하락할 때 보통 그래요. 처음에 막 올라가다가 막판에 꼬라박는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조금 지켜보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나스닥은 올라왔다. 올라왔는데 지금 각도를 봐야겠죠. 지금 이게 괜찮은 모양인 건지. 일단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모양은 아니야. 얘가 요때 제가 한번 얘기했죠. 이렇게 하라미 형태, 하라미는 요런 거라고 했죠. 요런 식으로 바디 안에, 이 전일의 바디 안에 이렇게 요 바디를 벗어나지 않아. 윗꼬리가, 아랫꼬리가. 그래서 여기 안에 이렇게 있으면 요런 걸 이제 전문 용어로 하라미 패턴, 용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런 모양만 외우고 있으면 돼. 내려오다가 이런 모양이 나오면 반등의 여지가 생기는 거고, 올라가다가 이런 모양이 나오면 꼬라박을 가능성이 있는 거야. 얘하고 색깔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빨간색, 이게 파란색, 이게 파란색, 빨간색 아주 중요하지 않아. 이런 모양만 나오면 돼. 그러니까 그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은 올라왔고 여기도 돌파했죠. 갭으로 뜨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일단은 양봉으로 올라왔으니까 여기 갭을 매끄러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얘는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의 모양으로서. 그러면 얘가 이제 나스닥이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넘어야 되는 산이 있죠. 뭐예요? 얘가 이렇게 내려왔던 요 언덕을 넘어야 되는 거잖아. 요 언덕을 넘으면 이제 다시 얘가 어떤 상승의 모멘텀 이렇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언덕을 일단 어떻게 음봉 없이 양봉으로만 넘는지 한번 보면 되겠다. 일단 나스닥은 올 초에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241선 위에서 나온 거니까 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야? 여기 이게 보라색 요 120선이거든요. 여기 넘어야지. 근데 지금 안 좋은 게 뭐냐면 이 60선인데 이 60선이 데드크로스 하려고 하고 있어. 이를 돌려나가야 돼. 그래서 계속 올라가야겠죠, 이게. 아무튼 나스닥은 요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요 지점에서 한번 또 꼬라박을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쌍바닥 한번 찍고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다. 전반적인 추세는. 그리고 코스피. 뭐 코스피도 지금 이제 막 오르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오르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채널 기준으로 봤을 땐 별로 좋은 모양이 아니야. 이게 얘도 지금 하람이 형태였죠. 하람이 형태로 막 올라갔어. 근데 이제 양봉 3개인데 이게 찝찝한 거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를 우리 채널에서는 좋아하는 모양이 아니야. 이렇게 갭으로 뚝뚝뚝 올라가는 애들. 그러니까 얘도 한번 쌍바닥 찍고 가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코스닥.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지수들이 지금 별로인데, 그래도 나스닥은 생각보다 240선을 지키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뭐 거기에 희망을 걸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지금 코스닥도 똑같죠. 얘도 똑같이 하람이 패턴이 나와서 이렇게 올라간 건데, 얘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수가 아마도 제가 볼 땐 이런 모양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있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렇게 보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채권 볼까요? 채권이 아주 떡락을 했는데 10년물 채권 내려오는 게 좋죠. 채권하고 제가 이제 블로그에도 그 JD과 초집중하기 한번 가서 보시면은 블로그에도 제가 올려놓은 게 있어요. 최근에 이제 채권 카테고리에 한번 보세요. 거기에 이제 제가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리고 투자 공부 카테고리에 제가 올려놓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채권 얘기 하잖아요. 금리 얘기하고, 그죠? 금리와 통화량, 그죠?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 적어도 내가 투자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있죠? 막 제가 뭐 차트를 보면서 이제 매매하고 이러니까, 뭐 이런 완전 문외한이 뭐 이거 그림만 그리면서 막 이러고 있는 줄 아는데, 절대 그거 아니잖아. 이거 우리 회원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저도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공부를 했는데, 통화량하고 금리하고, 이 금리가, 채권 금리가 10년물이 있고 2년물이 있고 기준금리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시장금리가 있고, 다 뭐 이게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이건지 저건지 헷갈릴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 기준금리 연준에서 정책금리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말이 다 막 조금씩 달라. 그죠? 근데 이거하고 기준금리하고 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이건 뭐야? 2년물 채권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시장금리는 10년물 채권하고 같고, 그죠? 시장금리는 유통금리하고도 같은 거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 기준금리는 어떠한 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각각 그 연방은행들이 그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중앙은행의 지급 준비율로 갖고 있는, 통상 10%라고 하죠. 그거에 대한 어떤 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연준에서도 그걸 가지고 이제 빌려주고 뭐 하고 채권을 발행하고, 그 채권을 통해서 다시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정부에서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되면 그 채권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이건 빚 보증서라고 했으니까. 아무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제가 이거 뭐 또 괜히 말 길어질까봐 길게는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아무튼 요거
그 관련한 내용들 제가 올려놓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 차트 공부 영상도 보시고 하시면서 그러면 되는데, 일단은 이 얘기를 했죠. 10년물 채권이 이렇게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어. 요게 지금 우리가 내려오거나 올라갈 때 항상 중요하게 보는 게 뭐야? 각도야, 각도. 각도가 아주 가파르게 내려와 버렸어. 그죠? 빵 치고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채권은 다시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 이런 식으로. 왜? 여기가 지금 이게 일봉 차트인데 21선, 5일선을 음봉으로 뚫고 내려와 버렸어. 근데 지금 여기 60선 깨고 내려오면 이제 여기야. 계속 이게 정배열을 그리고 있던 애들이 이제 역배열을 그리면서 이렇게 막 데드 크로스 하면서 이렇게 가버리면 얘가 이제 채권은 좀 빠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우리는 이걸 언제 예견했었죠? 이때 예견했었잖아. 이미 이때. 그죠? 이때 꼭지 따는 거 딱 보고 얘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미 그 얘기를 했었죠. 이때. 내려오니까 이 채권 내려왔다. 이게 아니라 이때 채권은 10년물은 이제 여기가 꼭지일 가능성이 있다. 한 번 더 가더라도 이제 거의 꼭지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쭉 빠져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쌍바닥 찍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과연 요 자리, 중요한 자리죠. 이 자리를 깨고 내려오면 전저점을 깨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제 하락 추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되게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 이 자리를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채권 금리가 이렇게 채권 수익률이죠. 채권 수익률, 채권 금리 이게 이렇게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수익률이 빠지면 어떻게 돼? 반대로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된다? 채권 가격은 오르게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이건 당연한 거지. 제가 요거 설명했었죠. 왜 그런지 이 역의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뭐 금리 얘기 나오고 뭐 통화량 나오고 뭐 무슨 뭐 PER 나오고 그죠? ROE 나오고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PBR 나오고.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뭐 매크로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 어떤 거시적인 막 숫자 얘기 나오고 막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 명료하게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쵸? 우리가 큰 그림 안에서 봐야 되나. 그게 뭐냐면 모든 가격은 그죠?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일단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게 책정이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바운더를 반드시 이 두 가지 이 요인에 의해서만, 요 변인에 의해서만 어떤 가격이 반드시 이 두 가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가장 크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막 복잡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막 할 때 수요와 공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조금 수월해집니다. 아무튼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채권 금리죠.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빠지게 되면 결국에는 그쵸?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빠지게 되면 얘 수요가 막 늘어날까요? 그렇지는 않아. 수익률이 좋아야 수요가 늘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안 좋아지면 이제 수요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수요가 줄고 그 다음에 공급량도 줄고 이렇게 되는 게 있고, 수요가 줄고 공급량은 늘고 이런 상황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아무튼 복잡하니까 지금 상황은 일단 투자 시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채권의 수요가 이제 이쪽으로 몰리지 않으면 이제 이게 다른 시선으로 돌려질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되고, 아무튼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채권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게 좋죠. 그래야 이제, 그런데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왜 이게 떨어지는 게 좋죠? 인플레 때문에 그래.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쵸?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얘가 좀 빠지는 게 좋기는 한데, 원래는 같이 가거든요. 물가가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럼 경기가 어떻게 돼? 경기가 호황일 때 나오는 어떤 현상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 인플레이션은 잡아야겠고, 인플레이션은 꺾이지 않고 있고,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꺾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다가 경기는 막 점점 둔화되고 있고, 소비는 위축되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
그런데 막 채권 금리도 막 지금 막 5% 넘어가고 있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전반적으로 야 이러다가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뭐야? 아니 인플레이션도 높고, 근데 경기는 그냥 막 점점 막 빌빌대고 있고, 이렇게 되면 스태그라는 게 그냥 멈춰 있는 거잖아, 그죠? 멈춰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심해지면 이제 나중에 큰 위기가 오죠. 인플레이션보다 더 위험한 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넘어가지고 이제 디플레이션 오고 막 이렇게 되면 경기가 악화되고 막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막 되게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니까.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연준에서는 지금 경기가 아주 견조하고,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긴축할 거고, 금리 내릴 생각도 없고, 지금 금리가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튼 그래서인지 이게 조금 이렇게 빠졌어요. 그리고 그 미 재정부에서도 그 통화량, 채권 발행량을 그렇게 많이 늘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일단 10년물 채권은 좀 빠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년물 채권도 마찬가지죠. 2년물 채권은 지금 올라가는 각도가 빌빌대고 있으니, 제가 얘기했던 게 뭐죠? 이런 모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언제부터 그랬었죠? 제가 이제 이때부터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이때 이렇게 여기 넘어가고 막 이러면서 점점 빌빌대고, 이런 식으로 각도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상방 쐐기형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고, 계속 꼭지를 따잖아. 계속 꼭지를 따면서 내려오고, 꼭지를 따면서 내려오고, 꼭지를 따면서 내려오고, 이렇게 되면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며칠 있다 확 올라가면 이제 저는 이제 또 이제 이상한 소리 듣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보이는 대로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2년물 채권도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죠? 드디어 얘가 이제 종가로 4.8%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4.8%, 종가로 2년물이 4.8%였고, 아까 10년물이 몇 프로였죠? 10년물이 종가로 4.5%. 그러니까 이제 갭 차이가 0.3이야. 그죠? 0.3.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가 0.3 정도로 역전된 상태죠. 여전히 원래 장기, 단기 금리는 보통 통상적으로 얘가 더 높아야 되잖아. 이자율이. 그죠? 이자율이 장기가 당연히 높아야 되지. 근데 얘가 지금 몇이죠? 얘가 종가로 4.5고 얘가 종가로 4.8이야. 그러니까 대략 0.3 정도의 차이가 나. 단기가 장기보다 높으니까. 그죠?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는 상황일 경우에는 어떻다? 경기가 침체기에 접어들 때 나오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얘가 다시 이제 정배열, 그러니까 이제 장단기 금리 역배열이었다가 이제 정배열로 이제 바뀌는 상황이 돼버리면, 이제 뭐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하이 일드 커브라고 하죠. 일드 커브.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그것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것도 제가 한번 나중에 채권은 구체적으로 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얘가 정배열을 만들게 되면 이제 경기가 이제 제대로 이제 굴러가는 어떤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된다? 장단기 금리가 이제 정배열로 돌아가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거의 1% 넘게 차이가 났었거든. 장단기 금리가 1% 넘게 차이가 났었어요. 역전이 된 상태에서. 그래서 오래 지속되다가 이제 이게 바뀌고 있으니까 한번 요것도 유심히 한번 지켜볼만 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그널들이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어때? 달러가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가 이제 하락을 했어요. 여기를 돌파를 못했죠. 여기를 얘가 A, B, C 이렇게 된 거지. A 다음에 B 다음에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가 요 중요한 자리를 깼어. 더 빠질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여기 241선까지도 내려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고, 달러가 이제 강세에서 약세로 접어든 거죠. 달러가 약세가 되면은 이제 어떻게 했어요? 달러가 약세면 환율은 좀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 환율도 지금 빠졌죠. 환율도 똑같이 지금 빠졌어. 그러니까 환율이 제가 지금 잘못 얘기해요. 환율이 약세로 돌아서면,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야. 그죠? 그럼 이거의 반대는 뭐야? 원화는 어떻게 되죠? 달러가 약세면 원화는 강세로 가는 거죠. 원화가 강세라는 건 뭐죠? 바꿔 말하면 환율이 약세다. 이렇게 보는 거죠. 환율이 약세야. 그러니까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약세야. 그렇게 되면은 원화는 강세라는 얘기지. 그죠? 왜? 얘가 지금 1달러에 예전에 1달러에 막 1달러에 얼마까지 줘야 됐어? 막 1363원까지 줘야 됐어. 1달러를 살려면.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 지금은 1322원이면은 거의 아마 한 40원 정도 차이 나죠? 1322원이면 1달러 살 수 있었어. 그러면 원화를 쥐고 있는 사람은 40원의 이익을 갖고 달러를 살 수 있잖아. 이 40원을 덜 주고 1달러 살 수 있는 거야. 이때에 비해서. 그죠? 그러니 당연히 원화가 강세인 거지. 반면에 환율은 이제 약세로 돌아섰다라고 보면 돼요.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달러가 약세일 때는 원화가 강세이고, 달러가 강세일 때는 원화가 약세, 달러가 약세일 때는 원화가 강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 인덱스 대비 어떤 그 원화의 가치,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죠. 특히 어떤 분들이 좋죠?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달러 대비 뭔가 이게 수출입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어떤 기업이라든지 그거와 관련된 수익 창출이 연관되어 있는 곳들은 당연히 이 달러의 어떤 그 달러 인덱스의 흐름을 살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이 스프레드 차트를 그래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왜 봐야 되죠? 당연히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일 때가 좋은지, 원화가 약세일 때가 수출이 유리한지 이거를 알 수 있어야지. 원화가 약세일 때, 그죠? 원화가 약세일 때 수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유리하지. 그죠? 이건 너무 단순한 거잖아. 원화가 강세일 때 수출은 별로 안 좋죠. 그죠? 이건 너무 당연하잖아. 수입하는 사람이 미국이랑 우리가 달러로 하는 거하고 원화하고 이렇게 하는 이 두 나라가 서로 거래를 하는데 이 수입업자가 내가 1달러를 주고 뭔가 물건을 사야 돼. 수입을 해와야 돼. 근데 원화가 너무 막 강세야. 원화가 너무 강세인 입장이야.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서 이거를 수입해올 때 좋을지 나쁠지, 이거는 뭐 그냥 단순하게 산수만 해봐도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하고 관련돼서 그러면 내가 어떤 종목을 고를 때, 지금 그러니까 이게 100% 이거만 또 보면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게 어떤 보조적인 어떤 지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얘가 되게 좋은데, 지금 환율이 지금 완전 강세야.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얘 종목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지. 아니면 나 이거 계속 들고 있어도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가 처한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지금 빠지고 있어요.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241선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있죠. 여기 쌍바닥 찍었으니까 반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각도가 되게 가파르게 내려왔어. 그러니까 이제 환율은 당분간은 이제 약세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WTI 텍사스 이제
뭐 중유 이제 배럴 그 가격이죠. 요것도 보면 얘 요때 꼭지 땄을 때 이미 우리는 이때 예상했잖아. 그죠? 아, 얘 꼭지 땄다.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A 이때 올라올 때도 아, 얘가 이게 비파일 수 있으니 조심하자. 막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럼 쭉 빠지겠지. 여기까지는 내려오겠지.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아무튼 요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유가를 보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애 중에 하나니까 봐야 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유가는 계속 빠져서 이때 바닥권에서 계속 놀다가 이때 240에서는 뚫고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크게 보면 1파, 2파, 이게 지금 3파일 수도 있어요. 근데 3파라고 하기에는 되게 애매한 게 여기 지금 다 깨고 내렸어요. 여기 1파의 고점이라고 보여지는 데를.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지. 여기까지가 1파일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파동을 카운팅할 때 여기까지가 1파일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1파일 수도 있어. 한 번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해서 여기가 1, 여기 2 이렇게 왔어. 그런 다음에 여기가 3의 1, 3의 2, 3의 3, 3의 4, 3의 5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4파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방이 나오고 끝날 수도 있어요. 여기 어딘가에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1파가 하나 끝나는 거죠. 큰 파동. 그래서 이렇게 다시 조정받고 이제 이렇게 될지 아니면 A, B, C 그 다음에 그러면은 A, B, C니까 여기가 B파지 1, 2, 3, 4, 5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가 C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지나가 봐야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미리 막 예측하고 예단해가지고 막 할 수는 없는 거야. 여기를 넘으면 일단 가능성이 생기는 거야. 상승에. 여기가 5파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여기를 못 넘으면 이제 한 번 더 꼬라박겠지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가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의 상황은 뭐 그다지 지금 이 투자 시장에서 나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약간 그렇다고 지금 막 되게 희망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왜냐하면 지금 나스닥도 지금 내려오는 마당에 있고 그 다음에 여전히 금리는 이제 조금 안정세로 장단기 금리차가 이제 갭이 좀 좁혀지면서 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것도 여전히 역전된 상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꺾이고는 있지만 지금이 아예 뭐 그 소비자 물가 지수나 이게 막 이렇게 쭉 빠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야. 그리고 고용 지표도 좋아. 그런 물가도 사실 약간의 하락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다지 지금 뭐 그런 상황도 아니야. 그런데 연준에서는 계속 긴축하겠다고 해. 재정부에서도 채권을 많이 막 발행하지도 않았어. 그러면 투자 시장에서 봤을 때는 야, 지금 뭔가 이렇게 막 진짜 넣으면은 올라가는 그런 호재성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지금의 어떤 유통량들이 지금의 어떤 유동성만 가지고 충분히 투자 시장에서 상승의 여력, 수급적인 여건을 해소할 수 있는 상승의 여력이 되는가? 그렇게 봤을 때 여전히 저는 유동성이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이 캐시플로우가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건데 그래도 이제 이거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잘 보시면서 지금 그러니까 뭐 신중하게 매매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너무 막 이 말 저 말 듣고 움직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럴 때 틈틈이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공부를 좀 하셔야 돼. 아니 나중에 막 오를 때 정말 장이 좋아. 비트코인 이제 막 반감기 오고 막 이제 막 상승 오고 막 이럴 때 그때는 이제 매수 막 하고 막 수익 내고 막 매도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서 막 공부하려 그래. 그러면은 이제 헷갈리는 거지. 이러지도 못하고 그냥 막 소문난 장치에 먹을 거 없듯이 막 뭐 고기들 막 날뛰는데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손에 쥐인 건 별로 없어.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의 상황에 충분히 여러분 스스로 매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오늘 지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